예, 안녕하세요. 아태운명교 교주 신하태입니다. 예, 오늘은 한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제5부 십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전 강의에서 이제 음양오행, 천간지지, 합과충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예, 복습을 아무 완벽하게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성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의 차례입니다. 먼저 이제 십성, 육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십성별 정의, 그리고 이제 십성별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십성의 어떤 실전 해석을 이렇게 한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정리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성과 육친이란 무엇인가? 일단 한번 정의를 볼까요? 일단 정의를 보면 사주팔자의 일간 입장에서 바라본 일간이죠. 일간 입장에서 바라본 다른 관지와의 생극제와 관계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극제와는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2부, 3부, 4부 계속 언급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런 어떤 생하는 관계, 그리고 또 극하는 관계도 있죠. 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금목, 또 이런 어떤 생하는 관계, 극하는 관계, 특별히 이 두 가지 생극제와 관계를 사주팔자 일간 입장에서 바라봤다라는 거죠. 이거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더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실제 사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어요. 여기서 일간이 어디죠? 일간은 무토죠. 여기가 연천간, 연간. 여기가 연지, 여기가 월간, 여기가 또 월지, 여기가 일간 또는 아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가 일지, 여기가 또 시간, 여기가 또 시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일간 입장에서 바라본 다른 관지와의 생극제화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연간, 기토죠. 지금 일간이 특정 관지와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르면 특정 관지를 겁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무토죠? 토죠? 지금 연간 뭐예요? 기토, 토죠? 똑같은 토입니다. 그래서 오행이 같아요. 오행이 같은데 무토는 양토죠. 기토는 뭐예요? 음토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은 같은데 이제 음양이 다르면 특정 관지 얘를 이제 겁제라고 한다. 겁제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도 음토고 미토도 음토니까 지금 연간, 연지, 그리고 월지는 다 겁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간 신금을 볼까요? 자, 일간이 특정 간지를 생하는 관계이고 음양이 다르면 특정 간지를 이제 상관이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럼 토생금이죠. 토가 금을 생하죠. 생하는 관계 맞죠? 근데 음양이 어떻게 돼요? 무토는 양토, 신금은 음금이죠. 그러니까 일간이 생하는데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금은 일간, 무토 입장에서 상관이 되는 거죠. 요런 어떤 법칙성에 의해서 각각의 간지를 이렇게 이제 특정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일지 볼까요? 임목이네요, 일지는. 그럼 한번 해설을 보죠. 특정 간지가 일간을 극하고 서로 음양까지 같다라고 하면 특정 간지를 편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그 임목이 일간 극하죠? 목극토니까. 그래서 이제 관입니다. 근데 음양이 같아요. 무토도 양토, 임목도 양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편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일지는 편관이다, 임목 편관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볼까요? 시간은 뭐죠? 똑같은 무토죠. 여기 해설을 볼까요?
일간이 특정 관지와 오행이 같고 음양까지 같다. 그러면 특정 관지를 비견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행도 같고 음양도 또 같죠. 그냥 아예 똑같은 글자가 비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하고 똑같은 글자는 비견이다. 천간에서는 뭐 지지에서는 뭐 똑같은 글자가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지지에서도 뭐예요? 토이거나 그리고 오행이 토임에서 양토일 때 지지에 양토인 게 뭐가 있죠? 예, 진토 있고 술토 있죠. 예, 만약에 지지에 술토나 진토가 있으면 걔도 이제 비견이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사주에서 한번 시지를 볼까요? 시지는 오화네요. 오화니까 화생토죠. 일간은 생합니다. 생하고 일간은 생활을 관계다 맞죠? 그리고 또 음양이 다르면 이제 특정 관지를 정인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간은 생화는 오행이고 음양이 만약에 다를 때 그러면 이제 정인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죠? 오화는 무토와 음양이 다르죠. 무토는 양토고 오화는 음화기 때문에 일간을 생하는데 이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사주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사주팔자, 간지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 명칭을 이제 어떤 법칙성에 따라서 붙일 수 있다. 그렇게 어떤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십성을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사주팔자가 아니라 운에서도 뭐 대운, 연운, 월운, 뭐 일운 이렇게 올 때 간지가 오면 그 간지도 이렇게 십성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 법칙, 10가지 정의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요 특정 사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십성의 이름을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성, 십신, 육친, 요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십성, 십신, 육친 요렇게 다 그냥 그 혼재해서 혼용해서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십성, 뭐 십신, 육친 뭐 이게 다 어떻게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 나는 게 이 육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모, 형제, 배우자, 이성관계 하는 또 인간관계 측면에 어떤 강조한 의미가 조금 더 이제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 본인 그 자신, 본인 개인의 주변을 이루는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좀 더 의미가 강하고요. 이 십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인성, 뭐 편인, 정인, 뭐 임비식재관 이렇게 각각의 2개씩 있어서 총 10개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종류를 하나의 별로 본다 해서 이제 십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인, 편인, 뭐 식신, 상관, 편관, 정관, 뭐 정제, 편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비견, 겁제 이런 식으로 이제 총 10개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이제 각각을 이제 하나의 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각각의 별로 우리가 직장운, 재물운, 뭐 건강운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다. 포괄적인 의미죠. 이제 십신은 이제 그 성, 별을 그냥 신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개인을 아우를 때 어떤 여러 가지 운을 설명하고 해석할 때 10가지 이제 신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십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성, 10가지 별, 십신, 뭐 10가지 신, 뭐 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육친도 뭐 좀 더 이런 인간관계 측면을 좀 강조한 의미긴 한데 혼용해서 쓴다. 우리 보통 십성, 십신, 뭐 육친 이렇게 혼용해서 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성별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성은 총 10개예요. 그래서 정인, 편인, 비견, 겁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있는데 이 2가지씩 성질이 비슷해요. 이 정인하고 편인은 비슷한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십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별. 그래서 인이라는 뭐 별이다. 그래서 인성. 그리고 요 비견 겁제도 비슷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겁. 앞에 비자하고 비견 겁제니까
겁자를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비겁이라고 부르고요. 식신상관도 비슷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을 이제 식상 앞에 식 그리고 상관의 상 해가지고 이제 식상이라고 이제 짧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제, 편제 요것도 이제 재물이죠. 요것도 이제 그냥 재성 요렇게 돈의 어떤 별이다 재성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평관 요거를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이제 관성이다. 관성, 관의 별이다, 뭐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엄밀하게 이제 나면 십성이 이제 10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2개씩 비슷한 성질끼리 묶어서 우리가 보통 인비식재관이다. 뭐 인성, 비겁, 뭐 식상, 재성, 관성 이렇게 이제 5개 크게 넓은 의미에서 5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이게 정제랑 편제랑 나눠서 해석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인비식재관 이렇게 5개 분류로 해석을 해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인부터 볼까요? 일단은 뭐 아까 사주 서두의 사주 하나 예로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그거를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의는 뭐 일간을 생각하고 일간과 음양이 다른 간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예를 볼까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일간이 간목이에요. 일간이 간목이다 했을 때 이거 생하는 게 목이니까 뭐예요? 목을 생하려면 수죠. 그런데 일간과 음양이 달라야 돼요. 간목은 뭐예요? 양목이죠. 그럼 뭐예요? 수는 수인데 음양이 다른 건 음수죠. 그래서 만약에 일간이 간목이면 정의는 개수, 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간목인 사주팔자에 일간이 간목이신 분들이 사주팔자에 뭐 개수나 자수가 많다라고 하면 이분은 정인이 많은 사주다. 정인이 강한 사주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천간, 일간일 때도 여러분들 이 법칙에 의해서 다 여기다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 일시정지 하시고 지금 여기 한번 그 뭐가 들어갈지 고민해 보시고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인. 편인은 뭐죠? 일간을 생하고 그런데 뭐예요? 일간과 음양이 같은 간지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뭐 하나만 볼까요? 무토. 무토 생하려면 뭐죠? 이거 토잖아요. 토 생하는 게 뭐죠? 불이죠? 화. 근데 음양이 같아야 돼. 그럼 뭐예요? 이게 무토가 양토죠. 그러면 양화가 뭐가 있죠? 병화하고 사화가 양화죠. 그래서 일간이 무토이신 분들은 병화 그리고 사화가 편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다른 간지들도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일시정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 일시정지 하시고 각각의 일간일 때 이제 편인이 뭐가 들어갈지 뭐 다른 것 뒤에 설명드릴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견입니다. 일간과 오행, 음양이 같은 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간이 기토예요. 기토다. 그러면 토오행인데 음양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있죠? 똑같은 기토. 그리고 음토는 축토, 음토인 미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겁재. 겁재는 뭐죠?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개수를 볼까요? 개수 수죠. 수고 또 개수는 음수입니다. 그런데 음양이 달라야 돼. 수 중에 음양이 다른 거. 그러니까 양수인 것들 뭐가 있죠? 양수는 임수하고 해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개수일간 사주팔자, 자기 사주팔자에 이제 일간이 개수이신 분들은 임수하고 해수가 이제 겁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에 개수일간이 임수랑 해수가 자기 사주팔자에 많다. 그러면 나 내 사주팔자는 이제 겁자가 많은 사주팔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뭐 겁자가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만약 운에서 뭐
임수가 오거나 대운에서 아니면 연운에서 또 임수가 오거나 이럴 때도 천간에 겁재가 떴다, 겁재가 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식신입니다. 정의를 볼까요?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같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 을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일간이 만약에 을목이에요. 그러면 목이 생하는 게 뭐죠? 화죠. 그럼 불이죠. 그런데 이제 음양이 같아야 돼. 그럼 을목이 뭐예요? 음목이죠. 음목입니다. 그러면 음화가 돼야 되죠. 음양이 같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화, 음화죠. 예, 오화도 음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간이 을목이신 분들은 정화, 오화가 이제 식신이다. 그리고 뭐 자기 사주팔자에 이제 정화, 오화가 이제 많다 또는 강하다라고 하면 이분은 식신이 강한 사주구나. 뭐 이렇게 얘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그 천간지지 이거 오행 그리고 어떤 음양에 속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2부, 3부 이전 강의 다시 한번 먼저 보시고 이 강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 2부, 3부 내용 제대로 모르면 이게 진도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예. 예, 다음은 상관입니다. 상관 정의 한번 볼까요? 일단은 뭐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뭐 병화를 볼까요? 병화 일간이에요. 그럼 일간이 생하는 게 뭐죠? 화생토죠. 화생토면 토입니다. 토. 근데 음양이 달라야 돼. 뭐죠? 병화는 뭐예요? 양화죠. 그럼 뭐예요? 토. 음토가 돼야 되죠. 음양이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토, 축토, 미토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화일간인 분들은 만약에 기토, 축토, 미토가 운에서 왔다 라면 상관운이 왔구나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물론 또 토운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음양오행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십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정제. 정제 정의를 볼까요?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다른 간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뭐 정화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화죠. 화가 극하는 게 뭐죠? 화극금이죠. 예, 금을 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인데 일단은 금인데 음양이 달라야 돼. 그럼 뭐죠? 정화 음화죠. 그럼 뭐죠? 양이 돼야 되죠. 양금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경금, 양금이죠. 예, 신금, 양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화 일간인 분들은 경금하고 신금이 정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일간일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정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편제를 볼까요? 편제. 이 편제는 뭐죠? 예, 똑같이 이제 정제처럼 일간이 극하는 건 극하는 건데 음양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경금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경금이 뭐죠? 금이죠? 금이 극하는 게 뭐죠? 목이죠? 예, 나무를 극합니다. 그래서 목은 목인데 음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경금이 뭐죠? 양금이죠? 그러면 양목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양목, 천간에는 간목이 있고 지지에는 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경금이신 분들, 일간이 경금이신 분들은 간목, 인목이 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 일간인 분들이 사주팔자에 뭐 간목, 인목이 많다. 그러면 이 사주는 편제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은 정관입니다. 자, 이제 정관의 정의를 볼까요? 일간을 극한다. 그리고 음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임수를 예를 들어보면 일간을 극해야 되죠. 근데 일간이 임수네요. 수 극하는 거 뭐죠? 예, 토극수죠. 그래서 토는 토여야 되는데 음양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니까 이 임수를 극하는 음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토, 축토, 미토, 토극수니까 요게 임수가 일간일 때 정관이 되는 겁니다. 정관. 뭐 다른 것들도 뭐 그렇게 다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음은 평관입니다. 자, 평관의 정의는 뭐죠? 예,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같다라는 거죠. 그 뭐 간목을 볼까요? 간목. 이거 목이죠. 목을 극하는 게 뭐죠? 예, 금이죠. 목이니까. 그러면 이제 금 중에서 음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간목이 뭐죠? 양목이죠. 그러면 금 중에서 양금이 평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경금이 양금이죠. 지지 중에서는 신금이 또 양금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간목일 때 경금 또는 신금이 많다라고 하면 이분은 편관이 많은 사주구나, 아니면 뭐 평관이 강한 사주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그 십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일간, 각각의 일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십성을 이제 특정 지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성별 특징을 이제 알아볼 텐데, 이 각각의 십성, 그 정인편인, 뭐 비견겁재,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 평관, 각각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씩 인성, 비겁, 식상, 그리고 재성, 그리고 정관은 성질이 비슷비슷해요. 이 두 개씩은. 그래서 보통 인비, 식, 재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편자 들어가는 거는 같은 인성이라도 이 정인과 편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 배우실 때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시고, 이제 나중에 하다 보시면 이거는 조금 정인 편인의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될 어떤 케이스다, 아니면 뭐 이거는 뭐 정인 편인 구분 크게 뭐 타이트하게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감이 오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배울 때는 약간 차이까지, 인비식재관 5개 분류해서 2개씩 나눠지는 차이까지 유념해서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정인. 예, 정인은 아까 정의가 뭐라 그랬죠? 예, 일간을 생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일간과 또 음양이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 정인의 한자를 볼까요? 이 바를 정자죠. 그리고 이거 도장인입니다. 도장. 뭐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도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인자 뜻이 이 도장뿐만 아니라 뭐 벼슬, 관직 이런 뜻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인하면 뭔가 바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도장, 뭐 인허가,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뭐 벼슬, 관직, 어떤 뭔가 보수적인 느낌, 약간 조금 조용하고 되게 중후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정인하면 이제 그 특징을 보면 뭔가 학자적인, 내성적인, 보수적인, 그리고 뭔가 덕망 있고 뭔가 자유로운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실제로 이 정인의 특징을 보면 일간을 생하는 거예요. 일간을 이제 나 자신이라고 했을 때 나를 살리고 내 기운을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매칭이 되죠. 육신으로는 어머니가 돼요. 뭔가 조금 연관이 되죠. 일간을 생한다고 하니 뭔가 인간관계 측면에서 이 정인이라는 게 어머니라는 그 육신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도 보면 뭔가 학자적인, 내성적인, 보수적인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요. 그런 나를 생하는 것들, 그 나한테 어떤 지식을 주는 그리고 내가 그 지식을 받아먹는 그런 느낌, 공부하는 느낌, 뭐 책 보는 느낌, 그런 학자적인 느낌, 이렇게 약간 조금 계속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징들, 공부, 문서, 도장, 인허가, 서류, 책,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인이 상징하는 것들이고, 실제적으로 정인의 그 속성에서 다 도출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신을 생한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가장 원초적인 정의에서부터 이런 것들, 뭐 육친, 특징, 상징, 이런 것들이 다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양오행, 생극재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생극재화가 기본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이 성질에서부터 여러 가지 성질, 이런 것들이 다 도출이 된다. 제가 기표기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기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인적 직업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뭐 학자, 연구원, 뭐 정인의 느낌하고 이렇게 뭔가 매칭이 되죠. 그래서 정인, 뭐 어느 정도 발달돼 있다 하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직업, 그런 것하고도 인연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진로 적성 이런 거 나중에 그 뭐 혹시 기회 있으면 자세하게 따로 테마 꼭지 만들어서 한번 강의를 이제 올릴 생각인데, 이게 사실 십성만 가지고 진로 적성 직업 보는 게 아닙니다. 십성 하나의 일부인데 물론 중요하게 봐야 될 어떤 도구긴 하죠. 어쨌든 정인 어떤 십성만 봤을 때 정인하고 어울리는 것들, 이런 어떤 직업들하고 어울린다. 예, 다음은 편인을 볼까요? 일간을 생하고, 어차피 인성은 다 어차피 일간을 생하는 겁니다. 근데 정인하고 다르게 음양이 같은 거죠. 예, 편인 한번 그 한자를 볼까요? 이게 치우칠 편자입니다. 그 인자는 똑같이 도장 인자고요. 그럼 바로 직역하자면 치우친, 뭔가 편향된 도장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육친을 보자면 이제 똑같이 이제 어머니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정인하고 편인을 이렇게 나눠서 육친을 해석하자면 정인은 그냥 어머니고, 편인은 약간 치우친 어머니니까 뭐예요? 약간 뭔가 정통적이지 않은 그런 어머니, 뭐죠? 예, 계모, 그런 식의 어떤 느낌. 하지만 굳이 타이트하게 뭐 계모 그리고 친모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편인, 정인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인데 굳이 타이트하게 이제 뜻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편인은 약간 치우친, 약간 정도에서 뭔가 벗어난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이제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편인이, 이게 인성이라는 게 뭐 정인도 그렇고 편인도 그렇고 일간을 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편인 같은 경우는 약간 치우칠 편자죠. 그래서 뭔가 나를 생하는데 뭔가 특이하게 좀 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이하게 생한다 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공부라도 뭔가 특이한 희소적인 어떤 학문 분야, 아니면은 뭔가 남들이 공부 잘 안 하는 거, 약간 특이한 거, 약간 그런 것들하고 약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인하고 이 창의적인 것들, 그 재치, 약간 독특함, 이런 것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편인이 약간, 편인을 한 글자로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끼, 이런 것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인이 잘 발달됐다, 또는 편인을 이제 용신으로서 이제 용신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용신으로서 작용하는 사주팔자의 경우에 뭔가 기획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직업, 순발력이 필요한 직업,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공부 뭐라도 이제 편인은 약간 정인하고 느낌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편인적 직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뭔가 예술가, 기술자,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끼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뭐 아이디어, 재치,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사실 기술자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기술자가 있고, 무슨 뭐 학자, 뭐 공학자에서부터 뭐 아니면 뭐 시설 자산 뭐 이런 것들 다룬 기술자부터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기술자가 다 어떤 편인적 재능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술자 중에서도 그런 편인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기술자가 있습니다. 있고, 또 예술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런 아이디어, 재치, 독특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예술가도 있죠. 뭐 엔터테인먼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십성, 딱 십성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뭐 다른 뭐 일반 보수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해도 편인적 능력이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이 십성으로 대표되는 직업을 볼 때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비견입니다. 그래서 비견은 뭐죠? 예, 일관과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오행, 음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이게 견줄비죠. 견줄비고 또 대등하다, 똑같다,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비자가. 그리고 견자는 어깨 견자예요. 그래서 이거 비견을 해석하자면 어깨를 견주다, 뭐 어깨가 같다, 대등하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냥 같다는 겁니다. 일간하고 같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뭐죠? 일간하고 같으니까 뭐예요? 나랑 같은 동업자 또는 라이벌,
또 나랑 같은 거니까 또 친구, 뭐 아니면 뭐 형제자매, 거의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비견은 결국엔 쉽게 말하면 친구입니다. 친구. 결국 뭐 형제자매, 동업자, 라이벌 다 비슷한 맥락에서 특히나 이제 굳이 더 성별까지 타이트하게 정의하자면 비견 겁제는 나랑 이제 성의 같은 친구, 뭐 동업자, 라이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뭐 부하 직원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별까지 이제 타이트하게 뭐 굳이 나누자면 이제 비견 겁제는 이제 동성인데 뭐 사실 뭐 동성 아니더라도 다 이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 비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존심, 자립심, 자의식, 자기애 이런 것들의 특질하고 이제 연관성이 높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 자신이죠. 똑같은 오행이 사주팔자에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나의 자아가 강한 거죠. 나 자신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존심, 자립심, 뭐 자의식, 자기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다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뭐 나랑 똑같은 성분이 많다라고 했을 때 뭐 라이벌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벌, 나랑 똑같은 오행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라이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더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한 더 생각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자의식, 자증, 뭐 자존감,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비견은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견은 아무래도 동료들 많다, 뭐 동료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상징으로 보자면 대인관계 이런 거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견이 강하다 뭐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주변에 인간관계가 조금 넓을 수가 있다. 아니면 실제로 넓진 않더라도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발이 넓을 수 있고 발이 넓지 않더라도 좀과 그렇게 자주 사람들과 만날 그런 어떤 기회가 많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인간 발이 넓고 안 넓고는 알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비견이 용신다 뭐 했을 때 이거 형제자매 또는 친구, 동업자, 라이벌들이 자기 본인에게 특별히 해를 주진 않겠구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좋은 용신일 때는 이거 형제들이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 아니면 친구들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십성으로만 봐서 이제 해석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은 아까 특징 말씀드렸죠. 뭐 자존심, 자립심, 자의식, 뭐 자기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직업들, 웬만하면 조금 더 이제 구속받지 않고 이제 자유로운 직업들,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견이 어느 정도 뭐 강하다, 아니면 비견이 발달됐다, 아니면 비견이 강하다, 뭐 했을 때 뭐라 장인적 직업이죠. 혼자서 막 자기 능력 발휘하고 독립적으로 그것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것들 직업도 좋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뭐 작가도 좋죠. 예. 그리고 뭐 방송인도 물론 여러 종류의 방송인이 있지만 자기 어떤 자의식, 자립심을 이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열에서는 어울립니다. 비견하고. 예, 뭐 이해되셨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견은. 자, 그러면 이제 겁재입니다. 겁재. 겁재의 정의는 뭐죠? 예, 일간과 오행이 같아요.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거예요.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거. 비견하고는 요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음양이 다른 거. 겁재 한번 뜻을 볼까요? 이거 겁자가 겁탈할 겁자예요. 빼앗는 거. 겁탈할 때 빼앗는 거. 이 재자는 뭐 잘 아시죠? 재물. 돈, 그 재물할 때 재자고요. 그래서 이 겁재라는 성분이 돈을 빼앗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이제 뜻은 뭐 안 좋은 것 같죠. 그래서 돈을 빼앗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돈을 빼앗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기토, 일간이 기토예요. 겁재는 뭐죠? 같은 토인데 음양이 다른 거. 예를 들면 무토가 있죠. 예, 무토. 토가 뭐 하죠? 토극수 하죠? 예, 수를 극합니다. 근데 수가 뭐예요? 예, 기토가 일간이니까 기토 토극수죠?
그래서 이거 재성이 됩니다. 뒤에 설명해 드릴 거지만. 그래서 이제 겁재가 이제 그 재성을 그 본인 그 일간 입장에서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돈을 빼앗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제목을 이제 명칭이 부여가 된 겁니다. 뭐 나중에 자세하게 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친은 이제 비견하고 똑같이 뭐 형제, 자매, 친구, 동업자, 라이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징은 이제 비슷하죠. 비견하고 비슷한데 뭐 자존심, 자립심, 뭐 자의식 비견하고 비슷한데 약간 조금 활동적인 느낌이 있어요. 겁재는 이게 음양이 다르다 보기 때문에 약간 비견은 예를 들면 이제 사람으로 설명하자면 자기 자신하고 완전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뭐 그런 친구를 비견이라고 했을 때 이제 겁재 같은 친구, 이제 겁재 같은 친구는 약간 조금 자기랑 비슷한 듯한데 좀 더 활동적이고 뭔가 내 의견에 막 반대도 좀 할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능동적인 그런 친구,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제 비견하고 겁재를 이제 비교해서 이해하시고 싶다, 이제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겁재 같은 친구는 만약에 뭐,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비견 같은 친구는 뭐, 비견 같은 친구가 막, 이거 우리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눠 먹자. 뭐 이런 느낌이 있다면, 겁재 같은 친구는, 막, 먼저 이렇게 확 다 이제 채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80 먹고 아니면 20%로 그냥 나한테 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느낌, 약간 약삭빠른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활동적이고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겁재가 비견보다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 경쟁적인 느낌,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겁재가 운동선수 중에 겁재가 어느 정도 발달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운동선수 중에 특히나 이제 투쟁적인 어떤 스포츠 그런 거에서 되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운동 선수 아니더라도 뭐 일반 직업을 가지더라도 겁재가 어느 정도 용신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좀 잘 발달돼서 긍정적으로 발휘되는 분들은 뭔가 조금 의욕적이고 활동적이고 어떤 경쟁적인 상황에서 뭔가 좀 이기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약간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겁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겁재적 직업도 뭐 비견적 직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데 약간 조금 더 이제 경쟁적이고 활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이제 가미된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식신. 식신은 뭐죠?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같은 간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보면 식신이죠. 이거 먹을 식자죠. 이건 그냥 신적인 존재할 때 신이고요.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그냥 뭐 밥의 신 이렇게 이제 써봤는데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복이 있다. 식신이 만약에 사주에 강하면 이 사람 뭐 굶어 죽진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일간이 생하는 거죠. 일간의 에너지를 뿜어내서 받아먹는 그런 어떤 오행이죠. 그러니까 일간의 기운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식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밥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게 바로 식신. 그 일간의 에너지를 빼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식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의식주랑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어느 정도 잘 발달된 사주는 이제 의식주는 어느 정도 뭐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이제 언어 있죠. 이게 우리가 보통 밥 벌어 먹고 살려면 자기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언어죠. 그래서 식신은 언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설명드릴. 그래서 언어하고 좀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식신 상관이 강한 분들, 제대로 발달된 분들은 약간 언어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식신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일 경우에는 자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식신이 다 뭐 용신이다 또는 뭐 여자 사주에서 식신이 제대로 있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자식 운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뭐 여자 사주에 식신이 너무 강해, 식신이나
뭐 상관이 너무 강하다 했을 때 식신 상관은 뭐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관성을 이제 극하죠. 이제 관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자 사주에서 관성은 이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신이 너무 강해도 상관이 너무 강해도 남자를 이제 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하고 인연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없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식신적 직업을 보면 당연히 언어적인 측면, 뭔가 자신의 에너지를 꾸준하게 이제 계속 뿜어내면서 무언가를 탐구하는 것들, 그런 직업들하고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만 다이렉트로 쓰면 뭐 교사, 거기다 뭐 연구적인 측면까지 뉘앙스가 가미되면 뭐 교수, 이런 것들하고 또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뭐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직업을 안 하더라도 의식주랑 관련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식신 강하신 분들 그 음식 관련 사업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식신 특징을 보면 뭐 언어적인 거, 창조적인 거, 뭔가 자기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기획적인 거, 뭐 학자적인 거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적인 것들은 인성하고도 연관성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상관입니다. 상관. 자, 정의는 뭘까요?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다른 간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식신처럼 이게 생하는 거예요, 일간이. 근데 이제 음양이 다른 거죠. 한번 정의를 볼까요? 상관이죠. 이게 뭐야? 상처할 때 상이죠. 그러니까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관이 뭐죠? 예, 관, 벼슬, 그리고 조직, 뭐 직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관의 뜻을 보면 관을 상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겁재도 뭐 재물을 빼앗는다 뭐 이런 다소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죠. 상관도 그렇습니다. 뭔가 관을 상하게 한다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거 보면 예를 들어볼까요? 정화를 예를 들어볼까요? 정화의 상관이 뭐죠? 화가 생하는 게 뭐죠? 토죠. 예, 토입니다. 근데 음양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음화니까 뭐 해야 되죠? 예, 양토가 돼야 되죠. 무토가 상관이 됩니다. 일간 정화이신 분들은 무토가 상관이 되죠. 그럼 이제 관을 상하게 한다 그랬죠. 이 정화 입장에서 관이 뭐예요? 예, 뭐 수죠. 수국화니까 관성은 이제 수국화니까 이제 정화 입장에서 관성은 임수. 천간만 보면 임수 또는 개수죠. 예, 개수입니다. 임수 또는 개수가 이제 수니까 관성인데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임수는 이제 정관이고 개수는 편관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지금 상관 무토가 임무충하죠. 무토하고 개수는 이제 천간합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관은 아닌 거고 상관이 정관을 지금 충한다, 극한다 라고 해서 관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 관은 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관, 발을정.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그 사주팔자 명리학이 뭐죠? 농경시대, 신분사회 그때 구축이 된 이론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가 제일 어떤 직업이 좋았어요? 뭐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과거 시험 뭐 합격해서 정부 관리되는 게 최고였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정관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정관이 가장 좋은 건데 이 정관을 상하게 하는 상관 이거 나쁜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다른 간지를 이것이 정관을 상하게 하는 놈이다. 이거 상관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소 부정적인 그런 네이밍을 한 거죠. 상관이다. 근데 이제 현대사회는 어때요? 상관. 현대사회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뭐 상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사회 각광받는 그런 어떤 십성일 수도 있죠. 자기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표출하고 그걸 이제 상관생재해서 재물을 끌어들이고 부와 명예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 뭐 농경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어쨌든 그 명칭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상관, 관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상관의 육신은
여자일 경우에 똑같이 식신하고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식신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자기 에너지를 내뿜는 거기 때문에 언어적인 거, 창조적인 거, 약간 기획적인 거 이런 것들하고 이제 식신하고 이제 공유를 하죠. 근데 이제 상관은 뭐죠? 음양이 다르죠. 일간하고. 그래서 식신하고 똑같이 에너지를 내뿜는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이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과격하게 에너지를 내뿜는 거. 그런 어떤 에너지의 증폭성, 그런 과격성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약간 천재적인 측면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격국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격국 중에 상관격이신 분들 중에 분야를 불문하고 이제 천재분들이 나 좀 천재적인 특질을 가진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상관이죠. 그래서 뭐 십성으로만 보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편의는 약간 재치, 기발함 이런 것들하고 이제 좀 더 연관성이 있다면 이 상관은 어떤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상징은 뭐 언어, 똑같이 의식주 이런 것들 식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적 직업은 말 그대로 이제 언어죠. 언어적, 창조적 이런 것은 법조인, 언론인하고 이제 연관성이 높죠. 게다가 이제 또 연예인도 어울리죠. 뭔가 말로 이렇게 막 재치 있게 뭔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어떤 연예인하고도 어울립니다. 자, 다음은 정제를 볼까요? 일간이 극하는 거죠. 음양이 다른 겁니다. 뜻을 볼까요? 정제. 바를 정자. 이것도 재물이죠. 그래서 지역하면 뭐예요? 또 바른 재물이 되는 겁니다. 예, 정제, 바른 재물. 뭔가 딱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그래서 정제가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어떤 그런 십성 중에 하나예요. 딱 이 한자의 직역만 해도 그냥 바른 재물이다. 그럼 뭐예요? 고정적으로 자기가 일해서 월급 받는 거, 정기적인 재물, 딱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리고 뭐 재성이기 때문에 돈, 현금 이렇게 의미되는 거고, 그 남자 입장에서 남자 사주 같은 경우는 재성이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정제는 여자인데 편제도 여자인데 굳이 나누자면 이제 정제는 뭐죠? 현모양처 같은 느낌, 정처 이런 느낌이 강하고 뒤에 설명드릴 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첩의 느낌, 애인 같은 여자 뭐 그런 느낌이 강한 겁니다. 뭐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똑같이 편제나 정제나 다 여자예요.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남녀 불문하고 어떤 정기적인 재물, 돈, 현금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제고요. 그래서 육친을 보면 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불문하고 아버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남자 사주일 경우에는 정제, 여자, 아내, 뭐 정처,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 자,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죠. 일간이 극하는 겁니다. 일간이 이기려고 하는 어떤 오행이에요. 그래서 뭔가 합리적인 느낌, 꼼꼼함, 그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인이 극하려고 하는 어떤 오행, 극하려고 하면 제어해야 되죠. 얼른 어떤 규칙, 규율 이런 걸로 어떤 제어하고 구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합리적이고 꼼꼼한 어떤 계산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간이 극하는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극재화에서부터 이런 특성들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지나친 뭐 비약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뭐가 일간이 이제 극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오행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어떤 특질이 연관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제적 직업을 보면 셀러리맨 딱 뭔가 연상이 되시죠? 바른 재물, 월급, 자기 일해서 정직하게 일해서 월급 받아 먹는 것들 셀러리맨.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재성은 이제 이제 뭐죠? 예,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돈 현금이죠. 그래서 금융 쪽하고도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합리성, 꼼꼼한 계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십성이기 때문에 정제는 정제적 직업으로 과학자도 이제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십성을 보죠. 예, 편제.
편제는 뭐죠? 예, 일간이 극하는 건 똑같아요. 정제하고. 근데 음양이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편제 정의해 볼까요? 또 편자죠. 치우칠 편이죠. 편향될 편입니다. 같은 재물인데 정제하고 똑같이 재성인데 재물인데 치우치고 편향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가끔씩 들어오는 목돈, 응? 비정기적 재물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정기적 재물은 뭐 보너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보너스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월에 편제가 커졌다라고 하면 뭐 그런 어떤 뭐 의도치 않은 그런 어떤 보너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대운 연운에서 편제 다 강해지고 편제가 또 자기 자신한테 용신이고 막 그럴 경우에 로또 이런 복권 이런 것들 갑자기 막 잘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이제 그런 어떤 돈, 투기적, 뭔가 투자적, 뭐 일확천금 그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높은 성분이 이제 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정처보다는 약간 다른 느낌, 약간 첩의 느낌, 뭐 세컨드 애인 뭐 그런 느낌, 남자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그냥 정제, 편제 구분이 쉽지는 않고요. 타이트하게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낌을. 뭐 정제, 편제 똑같이 그냥 재성으로 봐도 문제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편제 같은 경우는 뭐죠? 뭔가 치우친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약간 투기적이고 모험적이고 재성의 어떤 정제의 기본적인 성질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이런 모험적인 투기적인 그런 성질을 조금 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뭐 일확천금, 투기, 투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혼자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놀면서 여러 정보 교환하면서 우리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해서 크게 한번 막 땡겨볼까?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편제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어울림, 뭐 그런 것을 통한 어떤 모험적인, 투기적인 어떤 재물 추구, 그런 어떤 성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랑 정제랑 굳이 나누자면 어떤 이런 것들에서 정제랑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남녀 불문하고 육친 보면 다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편제는. 그리고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아내, 뭐 애인 이런 것들 의미하죠. 그래서 정제나 편제는 그냥 재물이다,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여자다, 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의미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다, 신약, 사주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주팔자에 재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재성이 아주 강하고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보통 이제 제다, 신약, 사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뭐 제다, 신약, 사주는 뭐예요? 여자가 많은 사주죠. 그래서 남자 사주 같은 경우에 제다, 신약 같은 경우는 뭐 여자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 어울린다. 뭐 이렇게 또는 뭐 자기 돈은 아니더라도 뭐 남의 돈이라도 이렇게 많이 만지는 직업 그런 게 좋다. 뭐 대표적인 게 은행이나 뭐 펀드 매니저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제적 직업은 이제 금융 쪽, 특히나 굳이 약간 뭔가 주식 이런 쪽들, 펀드 이런 것들하고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거죠. 정제적 직업이 약 은행 이런 것들이라면 편제적 직업은 약간 금융 쪽에서도 그런 느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연예인 회계도 어울리죠. 편제성,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노는 것들, 그런 재밌게 활동하고 이런 것들 어울립니다. 그리고 뭐 편제 계산적인 특질 이런 것들은 뭐 회계하고도 어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정관. 드디어 이제 정관이네요. 정관을 볼까요?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다른 간지다 이렇게 되죠. 정관 뜻을 볼까요? 바를 정자의 관이죠. 뭐죠? 바른 벼슬이죠. 바로 직역하자면 바른 벼슬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 처음에 그 구축이 될 때 그 당시에 벼슬이 가장 중요했고
정보 관리가 가장 좋았고 그런 시절에 구축된 이론이기 때문에 정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정관, 정부 관리 딱 했을 때 이미지가 뭐예요?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뭔가 관료적인 느낌. 매칭이 되죠. 뭔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부터 이 정관의 정의로부터 이거를 유추를 하자면 뭔가 자기 자신을 극하는 성질이에요. 자기 자신을 극하는 성질. 그게 뭐죠? 나를 극하는 게 뭐예요? 제도, 규율, 조직, 상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 생각, 사고, 말, 언행 이런 것들을 막 이기려고 하고 제어하려고 하고 규율하려고 하는 어떤 극하는 성질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될 수 있죠. 관직, 직장, 뭐 상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당연히 그런 특질로 인해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어떤 관료적인 어떤 본인의 성질이 계속 발전이 되고 이제 개발이 되는 측면이 있죠. 누군가 자신을 자꾸 규율하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거기에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징을 보면 정관하면 명예, 관직, 말 그대로 그냥 관직, 직장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공무원이죠. 정관적 직업하면 뭐 당연히 공무원이고 또는 뭐 정관의 특질이 어울리는 학자 뭐 이런 것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관성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극하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을 극하는 성분은 본인의 어떤 성격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거 나를 극하네. 이거 기분 좀 그러네. 그래서 뭔가 조금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조금 뭐 해보겠다. 뭔가 뭐 그런 느낌하고 사실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적절히 발달된 사주 같은 경우는 뭔가 남자다움, 리더십 이런 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성이 발달된 사주는 약간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재성이 뭐 발달됐다 했을 때는 똑같이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재성은 약간 조금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제 관성은 약간 조금 뭔가 적극적이고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편관을 또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편관하고는 또 정관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관 같은 경우는 좀 발을 정자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안정적인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뒤에 설명드린 편관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뭐 육친을 보면 남자일 경우에 그냥 자식이에요. 자식이라고 보면 되고 만약 여자 사주일 경우에 관성은 관성 남편이죠. 남자. 여자일 때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 편관, 관성은 여자 사주 분석할 때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적중률이 높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여자 사주 같은 경우는 관성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게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관성, 특히나 여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그런 어떤 성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편관입니다. 자,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같다 그랬죠? 음양이 같은 간지입니다. 그럼 볼까요? 치우침 편이죠? 관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자를 직역하자면 이제 치우침 편향된 벼슬, 직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육치는 뭐 정관하고 똑같죠. 육치는 정관하고 똑같고 이게 약간 정관하고 특질이 다른 게 약간 조금 더 목표지향적인 느낌, 그러니까 활동적인 느낌, 약간 지도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이제 조폭 있죠. 조폭도 일종의 조직이죠. 뭔가 규율, 뭔가 통제, 그리고 상하관계, 상명하복 이런 게 아주 잘 정리된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을 사실 이제 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정은 되게 바른 조직, 뭐 바른 정통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편관은 약간 치우친, 약간 비제도권의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약간 조직폭력배 조직, 이런 것들도 편관의 느낌이 강한 성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뭐 관성이라도
정관하고는 약간 그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정관이 무슨 제도권의 조직이고 뭐 평관이 무슨 뭐 조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관의 느낌이 약간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뉘앙스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정관보다 약간 활동적이고 약간 조금 더 약간 지도적인 느낌, 약간 와일드한 느낌, 그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남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주적 특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보통 뭐 모든 여자가 다 뭐 평관 적절히 발달된 남자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평관이 이제 제대로 잘 긍정적으로 발휘하는 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 약간 뭐 나쁜 남자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특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관의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평관적 직업도 뭐 검사 어울리죠. 평관하고 어울립니다. 그래서 뭐 사업가, 되게 뭐 리더십 있는 어떤 사업가 이런 것도 평관하고 어울리고, 정치인도 어느 정도 어울리죠. 그래서 십성만 볼 때 어떤 평관의 느낌은 이런 느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십성 어떤 게 이제 십성이냐, 십성 찾는 방법 간단하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십성이 갖는 특질, 육친, 뭐 물상,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십성은 이제 실전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요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뭐 이전 영상들에서 실전 해석에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뭐 재성, 뭐 관성,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주를 풀이한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십성은 이런 의미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두세 개만 빨리빨리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관성으로 보는 직장. 관성이죠, 관성. 관성은 뭐라 그랬죠? 직장, 뭐 벼슬. 그냥 직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진월의 병화일간입니다. 진월의 병화일간이죠. 그리고 또 간목이 있네요. 간목은 뭐예요? 인성이죠. 목생화니까 인성입니다. 임자, 연애, 임자 기둥이 딱 있네요. 세죠? 제가 임자, 병호, 뭐 정사, 경신 세다 그랬죠? 아주 강합니다, 임자. 떡하니 서 있어요. 임자가 뭐예요? 수국화죠. 수국하니까 뭐죠, 이게? 일간 극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이거 관성입니다. 예, 관성이죠. 예, 관성이 연주에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뭐 시간, 시지, 뭐 일지는 제가 쓰질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관성이 강하게 있으니까 뭐예요? 직장은 어떤 기본 평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대운, 연운, 그리고 뭐 다른 간지 뭐 어떻게 되냐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성 떡하니 이렇게 딱 연주에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직장과의 인연 높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사주는 또 직장 측면에서 좋은 게 뭐냐면 뭐예요? 월지 자수 이렇게 합을 하죠. 자진수 하죠. 자진수 하면 어때요? 자진합수. 아까 합충에 대해서 저번 강의에 말씀드렸죠. 자진합수하면 수의 기운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죠. 네, 임자 이렇게 있는데 또 수의 기운이 증폭된다. 그러면 대운이 어떤 대운이 와도 어떻게 대운이 오면은 이 사주 지지 합충 충만시킬 수 있죠. 그럼 어떤 대운이 오더라도 자진수가 있기 때문에 관성의 기운이 막 사라지거나 아니면 아주 약해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거죠. 항상 요 정도 섹션, 이 정도의 섹션은 항상 수관성의 기운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예요. 대운에 상관없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 직장과의 인연이 좀 꽤 강한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 관목이 있어요. 이거 뭐죠? 인성이죠? 관성이 수생목이죠? 예, 수생목입니다. 게다가 또 목생화가 되죠? 요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예, 관인상생이라고 그러죠? 관인상생. 물론 관인상생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뭐 관인상생 같은 것들도 있고 관인상생 같은데 관인상생이 잘 안 되는 사주도 있는데
어쨌든 쉽게 설명하자면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아신을 일간을 생할 때 관이 상생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간목까지 있기 때문에 관성이 인성 생하고 인성이 또 아신을 살리는 요런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직장은 최소한 평타 이상이다. 평균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주 구조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성이 그런 식으로 합충과 연관돼서 또 신살과 연관돼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장운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준의 어떤 관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룰 때 직장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임자가 이 사주팔자 만약에 없다고 쳐요. 만약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주팔자에 수 관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대운에서 임자가 왔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분 같은 경우에 이거 직장운이 하나도 사주팔자에 없었는데 대운에서 딱 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 좋았던 직장운이 수관성 옴으로써 이 대운 기간 동안에는 뭔가 인연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자진 합수 이렇게 되면서 수의 기운이 커지고 또 간목이 또 수의 기운 받아먹고 다시 또 병화일간 생하죠. 물론 어떤 사주 구조 전체가 어떻게 되냐, 또 이 간목이 얼마나 이제 수의 기운을 병화하고 중간에서 유통시키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대운에서 와도 사주팔자에 없었어도 운 자체가 대운으로 와도 그런 식으로 직장운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성으로 보는 재물은 뭘까요?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병호일주죠. 아주 센 일주죠. 근데 시간에 이제 경금 하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양화고 양금이니까 편제죠. 편제 하나 있는 겁니다. 시간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세 군데 다 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런 거를 금이 시상에 시간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상일이 편제격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거 시상일이 편제격 되기 위한 조건을 이제 아태운명교 같은 경우는 일주가 강해야 된다. 게다가 이제 월지가 또는 이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인성의 기운을 강하거나 아니면 또 비겁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요 일주만 강건해도 그리고 다른데 금이 없고 시간에 하나만 있어도 이제 시상일이 편제격이 된다라고 이제 아태운명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면 뭐 월지도 목의 기운이 강한 예를 들면 뭐 목의 기운이 강하다고 했을 때 요걸 이제 제가 아태운명교에서는 이게 니은 섹션이라고 이렇게 니은처럼 요 섹션을 이제 니은 섹션이라고 아태운명교에서는 말하는데 여기가 자기 일간을 하고 이제 일간을 도와주는 비견이나 인성, 비겁이나 뭐 인성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만 이제 이 니은 섹션이 확보가 되면 여기 이제 시상일이 편제격을 이룰 때 재운이 좋다. 거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주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 되는 사주 구조, 팔자 구조 그것도 여러 패턴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어떤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편제이기 때문에 또 일확천금 갑자기 횡재하는 거 그런 것들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주 구조 이게 재성으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만약에 일간도 어느 정도 강하고 식상도 강하다. 예를 들면 여기 토의 기운이 많아요. 토의 기운이 많다 했을 때 화생토, 토생금 기운이 다 토로 가는 거죠. 여기도 토니까 토생금. 그래서 뭐예요? 다 재물로 가는 거죠. 사주 구조가 기운의 흐름이 그래서 약간 재물 측면에서 인연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볍게 이제 제가 십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약간 단순화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으로 보는 학습은 인성이 뭐예요? 아까 공부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자, 이 경금일간인 사주입니다. 지금 기둥 연주기둥 예를 들면 월주기둥이 다 수예요. 뭐 임자라든지 아니면 뭐 개라든지 다 수예요. 그럼 여기 다 뭐예요?
일간이 생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식상이죠. 식신 또는 상관이죠. 식상이 이렇게 강한데 예를 들면 운에서 이렇게 무진대운이 왔어요. 무진이 뭐죠? 인성이죠. 토생금이기 때문에 무토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은 뭐예요? 제가 공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초년에 만약에 사주팔자에 만약에 인성이 별로 없는 사주라고 할지라도 이 대운에서 이렇게 만약에 인성운이 한창 공부할 나이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대학 가서 물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20대 때 우리나라는 뭐 입시 위주의 어떤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10대 때 인성운이 오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인성운이 잘 왔어요. 그러면 식상만 많은 거는 사실 한국적인 공부에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공부에 어울리려면 이제 식상도 물론 머리 좋은 습성이긴 한데 사실 인성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공부, 입시 위주의 공부에는 이런 어떤 금수의 성질에 유리한 점이 많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목화 강하신 분들이 뭐 한국적인 입시 위주 공부에 어울리지 않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암기적인 어떤 공부, 이런 공부에 어떤 금수, 그러니까 특히나 수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보다는 요건 어떤 약간 컴피티션, 약간 경쟁하는 어떤 그런 입시 위주, 누군가가 붙고 누군가가 떨어지는 요런 어떤 구조의 어떤 공부에서는 약간 관성, 인성 이런 것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관성, 인성 이런 것들 사주팔자 잘 발달되고 또 초년에 게다가 또 인성 오는 그런 사주구조, 그리고 또 적당히 수가 발달된 사주 이런 것들이 한국적인 공부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성으로 또 공부운도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대학 가거나 점점 공부를 많이 할수록 뭐가 중요해지죠? 식상이 중요해지죠. 이제 관인상생 이것보다는 상관, 특히나 상관, 그리고 또 식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석사, 박사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할수록 그건 뭐예요? 남의 이론은 잘 이해하는 거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이론을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할수록 그냥 무비판적으로 많이 외우고 그런 어떤 관인상생 어떤 스타일의 어떤 구조보다 자기의 기운을 내뿜는 식신상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유리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뭐 암기도 물론 중요해요. 암기가 뭐 중요하다, 뭐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 독특한, 어떤 유니크한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걸 창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오래 할수록,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지나서 기존의 이론을 학습하는 수준에서 넘어가서 이제 자기 이론을 내야 되는 뭐 석사, 박사,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식 입시 위주 공부에서는 초년에 인성이 오는 게 좋다. 특히나 이제 사주 구조에서 이제 관성, 인성이 잘 이제 배분이 되어서 이제 발달된 사주는 좀 한국식 입시 위주 공부에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 하나로도 막 그런 식으로 막 공부운, 뭐 입시운,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식상, 인성이 조화되면 더 좋고, 뭐 수기운 적절히 뭐 너무 과도하지 않게 수기운이 적절히 있으면 암기 스타일 공부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혼자서 공부해보기. 자, 먼저 기본 10성에 제가 기본 특질 빨리빨리 설명해드렸죠. 그런 것들 이제 이해하고 적당히 이제 암기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극지화는 계속 설명해드렸죠. 음양오행의 생극지화도 설명해드렸고, 천간지지 설명해드리면서 천간지지 생극지화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0성간에도 생극지화가 있겠죠? 예, 물론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식상이 관성을 극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10성간의 어떤 생극지화를 한번 그려보세요. 본인 일간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극지화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성이 강하거나 약할 때 특질. 제가 여기서는 이 강의에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주 입문자분들이 그런 것까지 사실 그 파악하기가 약간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약간 이 강좌에서는 빼버렸는데, 십성이 아주 강할 때 아니면 아주 약할 때 이런 것들 특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딱 지금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어때요? 사주팔자. 예? 십성 뭐 어때요? 결국엔 사실 십성도 음양오행의 생극지화로부터 도출되는 거죠? 그쵸? 그 정인이 뭐예요? 정인. 일간을 생하는 거죠? 게다가 또 뭐예요? 오행이 다른 거죠? 결국 일간을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다른 것, 요 문장을 길게 한 거를 그냥 짧게 우리가 용어로 정리한 게 정인이죠. 그래서 결국엔 십성도 그냥 결국엔 음양오행의 생극지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성으로 이제 저희 인간관계, 재물은 직장운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적성을 판단하는데 십성이 이제 중요한 도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격국편에서 더 이제 조인이 되면 더 확실하게 진로적성 판단하는데 이제 알 수 있는데, 뭐 십성, 뭐 인비식자간 어떤 거가 이제 발달되어 있냐에 따라서 진로적성 판단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뭐 십성만 보면 이제 약간 적중률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오늘 한 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오늘 또 이제 저번에 합충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또 십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5부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다들 공부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외울 게 많아지고 이해할 게 많아지는데 최대한 이제 쉽게 이제 해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이제 좀 재밌게 좀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트혁명교 교주신 아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